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쌍특검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네. 모두 부결됐고 폐기가 됐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표가 좀 더 나왔던 것 같아요. 내란 특검법이 198표 나왔죠. 네. 찬성이.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뭐 44명이 관저 앞에 몰려간 것도 그렇고 이제 극우 보수 집결되는 모습들도 그렇고 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의원들을 겁박하고 다니는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 아주 적게 나오겠구나 예상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계속 조금 나왔던 이유가 오히려 그 권성동 의원이 겁박하고 다녔던 것이 오히려 덧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분석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의원들은 어쨌든 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그 뭐 당론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이런 특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겁박을 한다는 둥 뭐 탈당하라고 권유를 한다는 둥 이게 굉장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라 몰래 찍었던 의원들이 그래도 여전히 버틸 수 있구나. 그렇게 사실은 그 권성동 의원의 그런 행위는요. 저는 삼류 조폭만도 못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왜요? 아니, 돌아다니면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이게 이제 당론을 어겼으면은 당을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지자들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는 있다 쳐요. 네. 근데 지금 당 대표인가요? 원내대표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같은 동료 의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돈 뺏는 것보다도 못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 한두 번 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분은 이미 전적이 있는 게 과방위에 있을 때도 피감기관한테 혀 깨물고 죽어라 라는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진짜 안 변하는구나. 그래. 예. 물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관계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취지로 이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의 탈당부터 권유해야죠. 그럴 만큼의 배포와 자신감도 없으면서 어디다 대고 지금 동료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같은 당은 아니지만 너무 화나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신 거네요. 예, 아니 그건 있을 수 없죠.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재발의하는 거 맞습니까? 당에서? 오늘 이제 그 대정부 질의가 있는 날이어서 뭐 이제 본회가 열리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겠지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원내 전략이. 근데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이제 좀 내용을 바꿔서 재발의할 거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최상목 대행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부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됐든 특검이 출발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보면 국민의힘 추천목들도 있으시지만 그분들조차도 내란 계엄에 대해서는 완강한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 특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인물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러니 어느 정도 우리가 국민의힘한테 양보를 하더라도 출발시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그 오마이뉴스 카메라에 관저 내부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그 직전에 민주당 의원회에서 도피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리고 관저에서 이제 잡힌 영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뭐 경호원들에게 뭐 지시하는 어떤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보이십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딱 봐도 저는 정지화면 봤는데도 윤이구나 싶던데요. 딱 봐도 그렇습니까? 네, 풍채나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럼 일부러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보세요? 워낙 거기 이제 통신망을 끊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질 못하니 여전히 유튜브를 엄청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시각각 나오는 자신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발끈한 거죠. 열받은 거죠. 그렇게 보세요. 그러기도 하고 또 본인을 보호한다고 하고 있는 경호원들이 만에 하나 내가 이 안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허술해지지 않을까. 다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런 의도로 일부러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서 민주당한테도 보여주고 경호원들한테도 직접 내가 살아있다 이 안에서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정도 배포의 사람이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세상 얼굴 다 알려졌는데 어디 가겠어요.
그래요. 네, 어디 벙커에 숨어 있는 거 그 정도 하겠죠. 옆의 다른 관저로 이동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기는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놀러 가는 건가요? 그러게요. 지금 뭐 초미의 관심은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언제 하느냐. 네. 이런데 뭐 이거 뭐 점치기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아무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워낙 관심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지금 여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어제 운영이 열렸습니다. 네. 근데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용산에서. 뭐, 예상은 하셨죠? 예, 예상하고 있죠. 뭐 그래요? 비서실, 안보실, 근데 경호처는 늘 보면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사유로 안 나온다고 핑계를 대도 경호처 차장은 늘상 나오려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이제 뭐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운영위 때는 이제 경호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운영위를 열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17일. 네.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이 되고 청문회도 열 거 아닙니까? 네. 이때도 같은 모습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제 청문회에 출석 안 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또 이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좀 더 무겁게 느껴질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윤석열이 체포가 되면 저는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계엄에 가담했던 이제 군 출신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 후회한다는 등, 뭐 내가 붙잡았다는 뭐 여러 가지 구차한 얘기들이 나오죠. 어제는 뭐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계엄 사태와 직접적 연결이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후회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제 경호처나 대통령실 이런 사람들은 제2의 내란에 해당되는 영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잡혀감과 동시에 거기도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윤석열을 붙잡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호처장을 빨리 체포해야 된다. 그래서 공수처가 10일 날을 얘기를 했는데 내일이죠, 내일. 예, 그렇습니다. 근데 10일 날 들어가서 경호처장을 일단은 잡아오는 게 필요하고요. 경호처를 한 500명가량 되는데요. 그중에 한 절반은 군 경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정도 조금 분리가 된 것 같고 순수한 경호원들이 뭐 한 1, 200 되는 200 겁니다.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가 숙제인데 핵심은 가장 윗단위에 있는 누군가를 잡으면 그다음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 아니고 평생을 경호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라 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녀들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의 경호원들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뭐 저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를 경호처장이 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명예라는 걸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 후배 경호원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나오는 것이 맞지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건 정말 불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질문 두 가지 좀 드릴게요. 첫째, 네. 공수처를 두고 지금 말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어제 보도를 보면 친명 핵심 의원이 공수처는 다음 정권에서 폐지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뭐 민주당도 혹은 국회도 그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던 때가 많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국회 문을 닫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저도 답답합니다. 지난 주말에 진작에 공수처가 이 국수본 즉 경찰한테 그 체포에 대한 지시 비스무리한 걸 했다가 걷어들였잖아요. 그걸 할 때 저는 그냥 차라리 국수본을 아예 재이첩을 하게끔 공수처를 예, 예. 압박하자라고 주장을 할 정도로 공수처에 대한 분노와 불신과 이런 게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써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애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키고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네네. 이건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의 관저 앞으로 몰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당장은 후원금 문제
당내 경선 요것 때문에 가신 것들 같은데 굉장히 후회하시게 될 거고요. 박제돼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선거 때마다 그 사진은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아마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고요. 네. 지금 당장은 급하니까 그리고 막 그 지지자들 당원들이 나와라 막 그리고 또 가면 열성적으로 환호해주고 하면 사람이 도취되거든요. 네. 그러나 그들 바깥에 있는 일반 국민들을 놓치는 순간 끝납니다. 저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보고. 국회의원 선거는 3년이나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막 돌던데요. 그래도 사진은 영원하죠. 아, 사실은 영원하다. 예. 선거 때 되면 또 이제 그게 돌 거다. 아니 저라도 쓰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이시니까 네.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에 대해서 표절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2차례 했는데 김건희 여사 쪽에서 수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도? 수치를 거부하고는 있지만 네. 이제는 숙대에서 받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뭐 보도로도 나오기도 했지만 표절이 맞다로 결론을 내린 것 같고 네.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결론은 이미 그러니까 윤석열 체포라는 게 가시화되기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숙대가 간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위를 열어서 숙대 총장을 비롯해서 다시금 불러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논의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예측했던 바대로 지금 표절로 결론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눈치 보다가 상황이 급변하니까 이제 표절 결론 내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숙대에서? 그렇죠. 이게 너무 비겁하죠. 그래요? 네. 아니 그리고 그 결과물도 예. 김건희한테는 보내주면서 그것을 의뢰했던 민주동문회 숙대에는 보내주지 않고 있는 것도 참 어이가 없고요. 근데 그걸 굳이 또 수치 거부할 일까지 필요한가요? 그러게요. 대통령님 사랑해요는 받으시면서 예. 그때 정말 그거 코미디였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해요 하는 그 우편물은 예, 받아놓고 그 열어보니까 또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적 수치. 예. 저는 이제 윤석열의 이 저간의 행동들을 보면 예. 지금은 이 정상적 수준을 완전히 이탈해 버렸다. 그래서 뭐 중마고우든 아니면 정신적 멘토든 모두가 다 이제 그 단절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60년직인 이철우 교수가 이제 극우의 수계 이런 표현까지 써버렸으니까 그렇죠. 어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오랜 친구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곁들여져 있는 발언 같아요. 그래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쓰는 수괴라는 단어와 예. 진짜 친구가 내뱉는 그 단어는 진짜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아, 아마 성질이 좀 다르다. 감옥에 가도 예. 예를 들어 박근혜 이명박은 감옥에 가도 그 사람을 밖에서 옥바라지 하는 동지들이 있었죠. 때 되면 찾아가고 그래도 건강도 살피고 예. 그러나 이제는 그런 때 되면 찾아가는 사람조차도 없는 지경까지 갔다. 그 아까 쌍특검 얘기하면서 이제 내란 특검법만 빠르면 오늘 재발의할 거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여기에 물음표를 찍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하더라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 네. 더 나아가서 탄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라도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캘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은 오히려 내란 특검법보다 후순위다. 이렇게 진단하던데 동의하십니까? 정무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거에 동의가 돼요. 그래요? 저도. 예. 네. 그리고 원래 이제 그 특검을 좀 쪼개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이제 내란 특검은 전 국민적인 관심과 동의를 받고 있는 영역이고 네. 김건희 특검은 워낙 많이 이게 빛이 발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몇 번째입니까? 네, 너덜너덜해질 정도죠. 그래서 이제 내란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예. 아마도 이제 의장실에서는 그것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그 부정적 의견을 계속 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이제 원리 원칙을 지키겠다, 뭐 선입 선출 뭐 이런 논리겠죠. 네. 그러나 지금은 이 특검이 계속 거부되는 것 때문에 국가 전체 시스템이 사법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을 의장님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의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되게 놀라웠던 거는 그 김용현 측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고발했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아, 이제 정말 사법권이 우리가 그냥 정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무너져 버리기 일보 직전이다. 입법부가 이거를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걱정까지 드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가결이다. 윤석열 그 탄핵이 가결이다는 결론이 내리면 모든 게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헌재로 난입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세요? 네, 저는 진짜 그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정상 멘탈이 지금 아니구나. 헌법재판관을 고발을 하게 되면 자신들한테 불리해질 게 너무 뻔한 게 상식적 판단이잖아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선 걸 보면 어디든 난입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타겟이 우리는 국회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 헌재가 될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왔구나 싶어서 지금은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님께서도 이 탄핵안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이제는 하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런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까? 헌재 난입까지 우려하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을 봤고 그렇죠. 우리의 극우 세력들도 늘 더 세게를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했던 국회 난입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더 한 단계 높은 뭘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할 사람들이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아유,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슬프고 그렇지만 예, 그래도 다 대비는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